몽화군 화천리에 있는 몽화각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박전과 부인 신안주 씨를 기리는 건물입니다.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몽화각은 앞면은 3칸, 옆면은 2칸이고 호처마의 팔짝 지붕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지붕이 웅장해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2층으로 지은 건물이라 더욱 그렇게 보이네요. 양쪽에는 온돌방을 두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왼쪽에는 앞뒤 2칸을 방으로 했고요. 오른쪽은 앞에 마루를 1칸 두고 뒤쪽은 방입니다. 보통은 양쪽을 같은 모양으로 하는데 몽화각은 방 앞으로 마루를 두어 앞쪽 풍경을 더 시원하게 볼 수 있네요. 조선 때 문신이었던 박전은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지냈고 예조좌랑을 거쳐 북평사에 임명되었으며 호조좌랑, 호조정랑 등을 역임하며 여러 관직을 지낸 분입니다. 아들 박선장이 겨우 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박전은 그만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잃었으니 부인이자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인 신안주 씨는 3년상을 치른 뒤 어린 아들과 함께 친정인 울진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잠든 부인이 꿈을 꾸는데 남편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그 길로 험준한 대관령을 넘어 길을 찾아 나섰고 바로 이곳 화천마을 뒤 무성한 수풀로 쌓인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둘레에서 명성이 높은 남상송 선생에게 아들을 맡겨 글공부를 가르치고 훗날 문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꿈에 남편이 말한 남상사는 바로 퇴계의 문인 삼송 남몽호 선생이었어요. 일찍 홀로 되어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잘 키운 주씨 부인을 기려 후손들이 세운 정자가 바로 몽화각입니다. 정자를 몽화각이라 이름 붙인 것은 부인이 꿈에서 계시를 받아 꽃화자가 든 화천리에 자리 잡은 설화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몽화각은 마을 가장 위에 있으면서도 2층으로 해서 건물이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정자에 쓰인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했네요. 조선시대에는 사각기둥보다 원기둥을 격이 더 높다고 여겼지요. 주춧돌은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조금 다듬어서 썼네요. 정자에 오르는 계단은 오른쪽 옆에 있네요. 돌 몇 개를 포개어 놓았습니다. 몽화각은 바깥쪽도 그랬지만 안쪽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몽화각 원래 건물이 낡아서 새로 고쳐 지었는데요. 그게 1991년이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보는 마을 풍경인데요. 이왕이면 저 문이 정자 옆쪽에 있었다면 탁 트여서 좀 더 시원한 모습이었겠네요. 마을 들판 지나 저기 보이는 길을 건너가면 구만서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정자 주인인 박선장 선생을 배양하는 서원입니다. 마루 위쪽에는 몽화각기를 비롯하여 현판 몇 개가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쓴 경제잠을 걸어 놓았네요. 한 번쯤 새겨볼 만한 좋은 글귀라서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글입니다. 몽화각은 계자 난간으로 세운 마루를 건물 바깥에 모두 둘러놓았습니다. 양쪽 온돌방 뒤에는 문은 없고 벽으로 막아 놓았네요. 온돌방 아래로는 굴뚝이 있는데요. 따로 길게 세우지는 않았고 낮게 해놓았습니다. 마루 밑으로 바람이 아주 잘 통할 것 같네요. 방마다 옆면에는 문이 하나씩 있고요. 마루로 어디든지 오갈 수가 있어 편하겠습니다. 웅장해 보이면서도 아주 깔끔한 겉모습이 돋보이는 그런 몽화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굴을 지피는 아궁이는 앞쪽에 있는데요. 뒤에서 본 굴뚝과 비슷한 모양이네요. 대충 보다 보면 어느 것이 굴뚝이고 아궁이인지 헷갈리기도 하겠습니다. 몽화각 바로 아래에는 회의당이 있는데요. 몽화각에서 본 박선장의 둘째 아들인 박한이 세운 정자입니다. 후학을 가르치려고 정자를 세웠고 회의당이라고 했는데요. 회의당은 바로 박한의 호입니다. 건물 앞에는 비를 하나 세워놓았는데요. 신물잠이라는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신물잠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경계하는 글을 뜻하는 것으로 수서 박선장이 쓴 글귀입니다. 예안현감과 경상도사 등을 역임한 박선장은 저서로는 수서집과 신물잠이 있습니다. 회의당은 옆면 2칸 크기인데 온돌방으로 했고요. 앞쪽에는 마루를 반 칸 크기로 냈습니다. 온돌방 2칸만 있어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인데요. 바깥 모양도 다른 장식 없이 단정한 모습입니다. 방문 위에는 회의당 중건기가 걸려 있네요. 건물 양쪽 옆으로는 쪽마루를 놓았어요. 앞에 있는 평마루와 이어져 다니기 편하겠네요. 회의당 박하는 160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호조 자랑, 예안 현감, 울진 현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경북 상주의 우복 정경세를 도와서 군사 모집에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풍기군수와 선산도호부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선산도호부를 역임하며 여러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그를 기리는 청덕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자 바로 옆에는 3칸 크기로 사당인 추원사가 있습니다. 단청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놓았네요. 정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당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손분들이 늘 살펴보며 오가는 듯합니다. 깊은 가을 풍경이 온 마을을 감싸고 있네요. 가까운 마을 회관 쪽에서는 때때로 어르신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끔 큰 소리가 나서 싸움이 났나 싶기도 하지만 이내 웃음소리가 나는 걸 봐선 그냥 오가는 이야기네요. 이곳 봉화읍 화천리에는 그 밖에도 구만서원, 과천정, 동천정, 사계당 등이 있습니다. 느긋하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씩 둘러보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봉화에 있는 화천리 꽃내마을 가장 위쪽에 자리 잡은 몽화각과 회의당을 둘러봤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여성 신사임당 헌은서른과 함께 주씨 부인의 놀라운 헌신과 덕망도 높이 사야 할 듯합니다. 4대에 걸쳐 가문을 이어 높은 벼슬을 하며 이름을 더 높인 명문 집안 뒤에는 이곳에 터를 잡고 아들을 길러낸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고맙습니다.